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요약을 잘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 자, 음악 잠시 킬까요? 음악이 너무 크네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잘해야 살아남은 시대가 왔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요약력의 최종 형태는 명확한 아웃풋입니다. 말하기, 서기, 행동하기 중에서도 특히 많이 사용되는 말하기로 범위를 좁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점 없이 행설수설하는 것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왜 행설수설을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상대방의 시간을 뺏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치 있습니다. 시간이란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이고 생명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시간을 뺏지 말아야겠다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핵심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영업이나 프리젠테이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요약력은 누군가와 소통할 때 시간을 아끼고 생산성을 높이는 해결책입니다. 시간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아웃풋의 밀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야기나 문장의 밀도를 높인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요약력 강화입니다. 애초에 요약력 강화에는 정보의 밀도를 높인다는 본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력이 향상할수록 당신이 전달하려는 정보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 결과 원하는 성과나 보수를 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요약력은 필수 스킬. 요약력을 단련하면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대는 일의 흐름도 시장의 트렌드도 10년 전에 비해 극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 가치관, 일과 삶의 방식도 굉장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만 살펴봐도 업무의 회의 시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즉,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요약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참석자들의 발언에서 핵심만 척척 파악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발언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에 요약을 잘하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참석자의 발언을 요약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안은커녕 논의를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이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회의 참가자 모두에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사람과 소통할 때 상대방의 사고방식, 의견, 바라는 점과 더불어 성격이나 감정 정보까지 순식간에 정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요약을 잘 할수록 상대방의 감정 정보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섭과 절충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메일이나 채팅 같은 문자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정리하면 의사소통과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요즘 문자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는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을 때도 빠른 요약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3분이 걸리는 사람과 10분이 걸리는 사람은 당연히 일의 진척과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인생은 곧 요약의 연속입니다. 요약력은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최선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횡설수설하는 사람 대 핵심만 말하는 사람.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상사, 부하, 거래처, 고객 등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단지 시간을 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해하고 정리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이들은 종종 이런 평가를 받으며 상대방이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이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은 정보를 줘도 소용없다. 이 사람 말에는 핵심이 없다. 이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딱지는 꽃 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붙은 인상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면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사람 곁에는 일, 사람, 정보가 모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고 일을 맡기고 싶다. 이 사람과 의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승진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두서없는 정보와 잘 정리된 정보 중 어느 쪽이 더 반가울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후자입니다. 두서없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손해입니다. 반대로 잘 정리된 정보는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나아가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할 때 다시 요약하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고도 줄어듭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잘 정리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일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을 높이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탁 요약하고 휙 말하라.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말해야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요약을 잘하면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요약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이가 납니다. 급작스럽게 의견을 전달해야 할 때 요약을 못하는 사람은 정보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말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할수록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 듣는 이에게 피로감과 실망감을 주고 때로는 화를 부릅니다. 요약을 못하면 일도 인간관계도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과 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머릿속에서 탁 하고 요약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나요? 어떤 질문을 해도 순식간에 핵심만 탁 정리하는 사람, 혹은 그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휙 제공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가 바로 요약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노하우를 실천하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